돈에 홀리지 말게. 조선시대의 일이다. 해마다 조선은 중국 청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사신 일행에는 역관도 끼어 있는데 역관은 조선 사람과 청나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말을 통하게 하는 일을 맡았다. 사신들은 중국말을 할 줄 모르니 역관을 꼭 함께 데리고 가서 나란 일을 돌보았다. 이러다 보니 역관은 사신들을 따라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갈 일이 많았다. 조선시대의 역관은 통역일 말고도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도 하였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삼 같은 물건을 내다 팔고 중국 비단과 같이 값 나가는 물건을 갖고 와서 비싸게 팔아 큰 돈을 벌었다. 현씨도 그런 역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현씨는 청나라에 자주 오가면서 다른 역관들과 마찬가지로 장사 속에 밝아졌다. 현씨는 진귀한 물건을 보면 안달이 났다. 중국에는 조선에서 보기 드문 귀한 물건들이 많단 말이야. 이 물건들을 사다가 팔면 돈 버는 재미가 쏠쏠 하겠는데? 나름대로 장사 요령을 깨친 현씨는 무역을 통해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재물 욕심이 점점 더 커졌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내 비록 벼슬자리는 낮지만 재물만 많이 있으면 남 부러울 게 없어. 어느 해인가 청나라로 가는 길이었다. 현씨는 조선 땅과 맞붙은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산해간으로 가는 길목에 이르렀다. 현씨는 뜨끈뜨끈한 온돌방이 있는 여관을 찾아 묵었다. 현씨가 방에서 아픈 다리를 쉬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 가운데 현씨의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마술을 보여준대. 산에서 돌을 닦은 사람이라던데. 맞아. 동네 부자들이 그 사람을 마을로 불러서 오늘 밤에 대단한 마술을 한대. 그 소리를 들은 현씨는 다시 겉옷을 차려입었다. 마침 심심하였는데 잘 되었군. 바깥 세상은 눈이 쌓여 온통 은백색이었다.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르니 세상이 더욱 밝아 보였다. 마술 구경을 하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주위가 붐볐다. 모인 사람들이 재촉하였다. 빨리 마술을 보여주시오. 말투와 차림새로 보아 마술사는 멀리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이었다. 마술사가 수매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자, 보시지요. 이것은 꽃입니다. 맞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마술사의 손끝을 쳐다보았다. 마술사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꽃씨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 위에 천천히 뿌렸다. 그러자 눈 위에 떨어진 꽃씨에서 잠깐 사이에 여러 색깔의 꽃이 피어났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자주색. 온갖 색깔의 꽃들이 눈 위에 계속 피어났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 입을 쩍 벌렸다. 마술사는 웃으며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어서 마술사는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활짝 펴더니 꽃을 향해 너울너울 부채질을 하였다. 그러자 꽃들이 흰 눈으로 변해 땅 위로 점점이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다. 꽃이 어떻게 된 거야?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듯 두 손으로 눈을 비비며 꽃이 있던 자리를 보고 또 보았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여러 색깔로 활짝 피었던 꽃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람들은 마술사의 신기한 재주에 염신 감탄하였다. 마술사가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자리를 뜨려 하였다. 사람들은 몹시 아쉬워하였다. 마술을 한 가지만 더 보여주시오. 마술사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뚫린 엽전 한 입을 꺼냈다. 마술사는 엽전을 땅 위에 꽂아 세운 뒤 두 손가락을 나란히 펴서 무언가를 그리는 신용을 하였다. 마치 귀신을 쫓기 위한 부적이라도 그리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엽전이 사발만 해졌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뿐이 아니었다. 사발만 하던 엽전은 점점 커지더니 세숫대야만 해졌다. 세상에, 엽전이 이렇게 커지다니. 말없이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의 목에서는 침이 꿀꺽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다. 곧이어 엽전은 흐물흐물 계속 늘어나더니 수레바퀴만큼 커졌다. 사람들은 눈을 감았다 뜨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엽전을 뜯어보았다. 뭐야, 엽전이 수레바퀴로 변하다니. 그러나 놀란 사람들 앞에서 마술사는 별것 아니라는 투로 딴청을 부렸다. 미안합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가보아야 합니다. 옛날 춘추시대에 검은고로 이름을 떨치셨던 성년자 선생님께 지금 바닷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을 만나 뵌 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이쿠, 춘추시대라면 공자님이 살았던 시대잖아. 춘추시대면 옛날도 아주 먼 옛날인데 그때 사람을 어떻게 만난다는 거지? 구경꾼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수군거리고 있는데 마술사가 자리를 뜨려다 말고 엽전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참,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엽전 구멍 속을 함부로 쳐다보지는 마십시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겠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 구멍을 들여다보면 큰 탈이 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마술사가 자리를 뜨자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현씨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수레바퀴만한 엽전 주위를 왔다 갔다 하였다. 마술사가 마지막에 잃은 말이 도리어 현씨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었다. 밤이 점점 깊어갔다.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진귀한 물건이 많이 들어있어. 보지 말라고 하였는데 궁금해서 정말 미치겠구먼. 현씨는 손을 비비며 한참 동안 망설였다. 에이, 잠깐 보기만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현씨는 마침내 엽전 구멍 안을 쳐다보았다. 구멍 안의 세상을 쳐다보던 현씨는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내 생각이 맞았군. 저렇게 멋지고 진귀한 것들이 많으니 보지 말라고 한 거야. 저것들을 빼돌려서 팔면 엄청난 부자가 되겠군. 엽전 구멍 속 세상은 정말이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멋졌다. 날렵하게 지붕의 추녀가 올라간 누각이며 아름다운 무늬의 창살이 보였다. 호리호리한 쪽볕 유리병이며 산호로 장식한 긴 의자, 구슬과 옥으로 만든 놀이개가 언뜻 보였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하늘하늘한 비단옷을 사뿐히 끌며 누각에서 나오는 모습이 마치 선녀와 같았다. 비단옷 위로 아름다운 보석을 박은 장신구가 번쩍거리고 손에는 저마다 악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그런데 악기의 생김새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 좀 달랐다. 한 여인이 현씨가 처음 보는 악기를 앞에 놓고 다소곳하게 인사를 하였다. 신선이 당나라 두 번째 황제였던 태종에게 꿈속에서 일러주었는 노래를 오랫동안 연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참에 한번 연주해 볼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현씨는 마다할 까닭이 없었다. 좋습니다. 미인들이 바닥에 깔개를 깔고 앉아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현씨는 음악 소리를 듣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특히 당나라 때의 이름난 시인인 백거이와 더불어 풍류를 즐겼다는 야만이라는 여인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은 무척 아름다웠다. 현씨가 넋을 잃고 있는 사이에도 미인들은 무언가를 더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번에는 한나라 사람 손수가 보여주었던 춤을 추며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미인들은 곧바로 소매를 펼치고 비단 옷자락을 휘감으며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누각에 서 있는 돌 아래로는 복숭아 꽃잎이 비를 내리듯 살랑살랑 떨어져 내렸다. 무척 귀한 빛이 구슬이군. 허허, 우선 이것부터 챙겨서 가지고 가야겠어. 현씨는 점점 구멍 안으로 빠져들어갔다. 마침내 그는 미인들이 춤을 추고 있는 뜰에 서게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누각의 대청마루에서 큰 소리로 현씨를 나무랬다. 네 이놈, 어떤 놈이기에 감히 여기 들어와 귀한 물건을 훔치려 하는 것이냐? 이어 미인들이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아름다운 누각도 미인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주인은 깜깜한 어둠에 잠겼다. 아, 불사. 깜짝 놀란 현씨는 자신이 들어온 옆전 구멍으로 도로 빠져나가려고 몸을 내밀었다. 들어오기도 하였는데 도로 빠져나가지 못할 리가 있겠소? 현씨는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옆전 구멍 속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그러나 수레바퀴만큼 넓던 옆전 구멍은 어느새 좁아져 현씨의 몸통을 자꾸 쬐어왔다. 어떻게 된 거지? 마치 커다란 구렁이가 현씨의 몸통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 으아, 사람 살려! 현씨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 현씨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옆전 구멍에 깎인 현씨는 몸을 빼낼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마술사가 다시 왔다. 욕심 많은 사람이 구멍 속으로 들여다보면 탈이 난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 같은 욕심쟁이가 온갖 재물로 가득 찬 뜰을 엿보았으니. 마술사님, 그래도 저 사람을 저렇게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욕심쟁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계속 아픔을 호소하는 현씨가 불쌍해서 살려달라고 하자 마술사가 말하였다.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이요.
그러니 난들 어찌하겠소? 현씨가 울음을 터뜨렸다.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현씨를 한참 동안 쳐다보던 마술사가 말하였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 살 길이 있을 것 같군. 마술사는 주머니를 한참 뒤적이더니 커다란 붓을 꺼냈다. 이어 손바닥을 오므렸다. 그러자 손 안에 먹물이 가득 찼다. 마술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큰 붓에 먹물을 잔뜩 묻힌 다음 엽전 구멍에 대고 말하였다. 마술사가 엽전 구멍에 붓칠을 하자 엽전 구멍이 조금씩 커졌다. 마침내 현씨의 몸통만큼 구멍이 커지자 현씨가 밖으로 빠져나왔다. 마치 미끈미끈한 장어가 구멍에서 미끄덩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현씨는 마술사에게 연거푸 고개를 조아리며 고마워하였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술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엽전은 줄어들어 원래의 크기로 돌아갔다. 마술사는 엽전을 주머니에 넣고 말하였다. 이번에는 처음이라 붓굿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소. 하지만 다시 욕심을 부리면 그때는 목숨을 건질 수가 없소.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현씨는 허리를 굽혀 마술사에게 절을 한 뒤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